이번 시간은 제4편 재료 역학에 대해서 살펴보죠. 첫 번째 챕터 1에서는 기초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료 역학의 어떤 기본적인 용어들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작용 방향에 따른 분류, 작용 방향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작용 방향에 따른 분류에 어떤 것이 있는가? 먼저 인장과 압축이 있죠. 그래서 인장이 있다. 자, 인장, 인장하중. 인장하중은 뭐죠? 우리가 잡아당길 때 발생하는 하중. 잡아당길 때 우리가 하중을 인장하중이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에 그림이 나와 있죠. 이와 같이 어떤 재료가 있는데 이것을 P라는 힘으로 이렇게 우리가 잡아당길 때 이것을 우리가 인장하중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압축하중은 뭐죠? 압축하중은 반대로, 압축하중은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재료가 있으면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압축을 시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압축할 때 필요한 하중을 압축이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전단하중이 있습니다. 전단하중. 자, 전단하중. 전단하중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가위로 어떤 종이를 오리듯이 이렇게 약간 어긋나서 우리가 하중을 가하는 것이 전단하중이죠. 그래서 전단하중은 방향이 서로 다른 하중이, 방향이 서로 다르죠. 방향이 서로 다른 하중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이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다. 작용하는 하중이다. 그래서 우리가 프레스 작업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전단 하중이죠. 그래서 다이와 펀치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소재를 타발을 하죠. 그 다음에 굽힘하중입니다. 굽힘하중. 자, 굽힘하중. 이것을 우리가 밴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밴딩 로드, 뭐 이렇게도 우리가 부르는데, 밴딩 로드. 굽힘하중이죠. 그래서 굽힘은 하중이 가해지는 부분과 대항하는 힘이 존재할 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축과 베어링의 관계, 자동차 차축의 굽힘하중 적용을 고려해야 된다. 굽힘하중은 하중이 가해지는 부분과 하중이 가해지는 부분과 그 다음에 대항하는 힘이 존재하죠. 대항하는 힘이 존재한다. 즉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여기에 보호가 있습니다. 이 보호가 있으면 이와 같이 보호가 여기에 이렇게 걸려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힘을 우리가 P라는 힘으로 가했을 때 여기선 RA라는 힘이 있고 여기는 RB라는 대항하는 힘이 있겠죠. 이것이 이렇게 대항하는 힘이 있겠죠.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이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이 굽힘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이것이 바로 이제 굽힘 하중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비틀림 하중 있죠. 비틀림 하중. 자, 비틀림 하중. 이 비틀림 하중은 축에서 토크가 존재할 때 주로 발생한다. 그래서 토크가 존재 시 우리가 발생한다. 발생하는 거고, 탄성범에서 존재해야 하고, 구동축과 정독축의 부하 정도에 따라 비틀림 하중은 달라지고, 효율적인 축경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또한 구동축과 정동축의 부하에 따라서 부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다를 수가 있겠죠. 즉 여기에 이제 어떤 모터가 있고 이 모터에서 결국은 여기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커플링에 연결해서 이쪽에 여러 가지 기어들이 뭐 이렇게 연결됐겠죠. 이렇게 연결되겠죠. 자, 이렇게 연결되면 결국은 비틀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서 결국 모터가 회전할 때 이것이 모터가 회전한과 동시에 이것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동축에서 어떤 부하가 있겠죠. 정동축에서. 정동축에 부하가 있고, 그 부하를 이겨야만이 모터가 회전을 하겠죠. 그 상태를 여기서는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비틀림 하중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응력 변형률 선도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응력과 변형률 선도. 이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아주 또한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응력 변형 선도가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이 어떤 선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되어 있죠. 또 하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은 상태로 쭉 이렇게 나가 있죠. 이것은 우리가 영강일 때 이와 같은 우리가 선도가 나온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비례 한도가 있습니다. 비례 한도. 첫 번째 우리가 비례 한도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가 결국은 P가 되고 여기가 시그마가 되고, 혹은 이쪽이 응력이 되건 여기는 입실론이 되겠죠. P가 델타가 되겠죠. 이거 시그마가. 델타가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O가 되겠고,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D가 되고, 여기가 E가 됐죠. E가 이렇게 돼 있죠. 자, OA는 비례 한도입니다. 그래서 프로포셔널 리미트 뭐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이거는 OA입니다. OA.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응력과 변형률이 비례 관계를 가지는 최대 응력을 말한다. 그래서 결국은 응력과 변형률이 비례 관계를 갖고 있다. 자, 비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 뭐죠? 응력이 변하면은 어떻게 되죠? 변형률도 같이 변한다는 거죠. 비례적으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죠.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항복점. 자, 항복점이 있습니다. 항복점. 이 항복점을 우리가 윌드 포인트 뭐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항복점. 비례 한도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프로포셔널 리미트 뭐 이렇게 부르고 있죠. 영어도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복점이 있는데, 항복점은 뭐죠? 여기가 지금 항복점입니다. 항복점. 그래서 여기에 B와 C점이 결국은 우리가 항복점이 되겠죠. 그래서 B와 C점이 항복점인데, 자, 우리가 항복점 시그마 YP로 우리가 나타내는데, 시그마 IP로 나타내는데, 여기서 B점, B점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우리가 상항복점이라고 하죠. 항복점. 상항복점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YP가 C점. C점은 뭐죠? 하항복점이라고 그러죠. 자, 항복점은 뭡니까? 여기에 뭐 내용이 상당히 길지만은, 이 항복점 우리가 제로가 있습니다. 제로가 여기서는 우리가 O에서 비례한도이고, 여기는 탄성한도이죠. O, B까지는 탄성한도입니다. 탄성한도는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탄성한도가 또 있죠. 그래서 먼저 항복점을 설명하고 그걸 설명을 해드리죠. 탄성한도가 있고, 여기 항복점은 뭐냐면은 OA가는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OA가는 비례한도라 했죠. 즉 응력과 변형률이 비례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B포인트에 이 B포인트에 가면은 결국은 여기까지는 거의 비례적으로 늘어난 것이고, 약간 변형이 좀 된 상태에서 늘어났죠. 즉 다시 얘기하면 재료가 계속 비례적으로 늘어나다가 어느 상태에 이르면은 그 재료가 결국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어떤 포인트가 나오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사람으로 얘기하면은 사람이 어떤 20kg의 쌀을 운반한다고 했을 때, 쌀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힘이 넘쳐 흐르니까 열심히 나르겠죠. 그런데 한참 나르다가 되면 어떻게 되죠? 힘이 버치죠. 힘이 버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은 그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난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재료는 어떻게 됩니까? 재료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즉 자기의 어떤 상태로 그거를 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더 이상 견디지 최후의 어떤 견딜 수 있는 상태가 항복점이다. 근데 그 항복점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는 풀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뭐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복점의 의미가 거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인 경우는 우리가 상항복점과 하항복점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 주철 같은 거, 주철 같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죠? 항복점이 존재가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여기에 어떤 항복점에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직선을 그어가지고 여기서 만나는 어떤 부분의 응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어떤 항복 응력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항복점의 의미가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와 같이 우리가 OA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안 나타났지만 O에서 B까지 이것은 우리가 탄성한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탄성한도. 자, 그럼 탄성한도는 뭐냐? 탄성한도는 사실은 어떤 재료에다가 힘을 가했다가 그 재료의 힘을 제거했을 때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성질이 바로 우리가 뭡니까? 탄성이라고 그러죠. 탄성. 탄성인데 탄성 한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정도가 탄성 한도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근데 이 탄성 한도에서 힘을 제거해도 여기에 약간의 변형이 남아 있습니다. 변형이 남아 있어.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탄성 여효라고 그러죠. 탄성 여효. 그래서 힘을 제거해도 탄성 한도 범위 내에서 힘을 제거해도 약간의 변형이 존재하는 거, 변형이 존재하는 상태를 우리가 탄성 여효라고 한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를 우리가 봅시다. 최후 강도 또는 인장 강도 뭐 이렇게 부르겠죠. 최후 강도 혹은 인장 강도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것을 우리가 시그마 U로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ultimate strength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극한 강도, 최후 강도 혹은 극한 강도 뭐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복점을 지나면 재료는 경하 현상이 일어나면서 다시 곡선을 그리다가 D점에 이르러 응력이 최대값이 되며 이 이후에는 그냥 늘어나다가 이 점에서 파단이 된다. 그래서 항복점을 넣으면은 어떻게 되죠? 항복점을 넣으면은 경하 현상이 일어나고 또한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죠? 계속 어떤 곡선을 그리는 거죠. 곡선을 그리고 비례적인 아니지만 하여튼 곡선을 그리다가 나중에 파단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최후 강도, 인장 강도. 재료가 소선 명령을 받으러 큰 능력을 견딜 수 있는 성질을 가공 경화라 한다. 그래서 가공 경화가 또 있죠. 소선 명령을 받아 큰 능력에 견딜 수 있는 성질. 가공 경화. 이것은 우리가 가공상에서 결국은 재료가 더 단단해지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공 경화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용응력과 안전율입니다. 허용응력과. 그래서 허용응력과 그 다음에 안전율 대단히 중요합니다. 안전율, 허용력과 안전율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허용응력. 그러면 허용응력이 뭐냐? 허용응력. 이것을 우리가 allowable strength라고 그러는데, 자, 기계 혹은 구조물의 각 부재에 실제로 생기는 응력, 그 기계나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서 탄성한도 이하의 값이어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생기는 응력, 실제의 응력이 되고, 이것은 탄성한도 어떻게 됩니까? 이하에서 이것이 값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중요한 포인트죠. 이러한 제한에서 각 부재에 실제로 생겨도 무방한 또는 의도적으로 고려해주는 응력, 허용응력 또는 사용응력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허용응력 혹은 사용응력이라고도 하죠. 워킹 스트레스라고 하죠.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자, 재료에 따른 허용력이 있습니다. 재료에 따른 허용력. 그래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재료에 따른 허용 응력에 대해서 살펴보죠. 허용 응력. 자, 재료에 따른 허용 응력. 먼저 연성 재료. 연성 재료일 때, 연성 재료. 자, 연성 재료일 때는 어떻게 되죠? 연성 재료일 때는 우리가 시그마 W, 사용 응력을 W로 붙였죠? 그래서 이것은 S분의 시그마 YP, 항복 응력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또한 안전율 S는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W분의 시그마 YP로 나타내죠. 그래서 안전율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연성재료일 때는 항복 응력으로 나타난다는 거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성재료일 때는 어떻게 되는가? 치성재료. 자, 치성재료일 때는 우리가 시그마 W는 S분의 시그마 U의 극한 강도로 표시한다는 거죠. 얼티메이트 스트렝스로. 또한 이것을 S는 이건 어떻게 되죠? 시그마 W분의 시그마 U에 의해서 우리가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치성일 때 극한 강도가 들어간다는 거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안전율. 자, 안전율에 우리가 대해서 살펴보죠. 안전율. 자, 안전율을 우리가 S라고도 나타내고 뭐 N이라고 나타내고 뭐 각 다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신 것이 좋겠죠. 자, 안전율은 어떻게 되죠? 허용력을 정하는 기본 사항은 재료의 인장 강도, 항복점, 피로 강도, 크리프 강도 등 이런 재료의 강도들을 기준 강도라고 하고 이 기준 강도와 허용력과의 비를 우리가 안전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결국 안전율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율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허용 응력 혹은 사용 응력분의 어떻게 됩니까? 결국 기준 강도 혹은 응력으로 우리가 표기를 하고 있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죠? 1보다는 항상 작은 상태가 큰 상태가 돼야 되겠죠. 작으면 안 되겠죠. 안전율이. 자, 잘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안전율을 고려시 제반상. 안전율을 우리가 고려사항이다. 안전율 고려사항이죠. 안전율을 우리가 고려시 제반상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되죠? 하중의 크기. 하중 크기가 들어가고, 제반사항들. 그 다음에 하중의 종류에 따라 달리겠죠. 하중 종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또 안전율을 고려되겠죠. 열팽창 이런 것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무조건 우리가 어떤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 그 다음에 부식 분위기, 부식의 어떤 상태. 그 다음에 재료의 강도의 불균일, 불균일의 어떤 상태. 그 다음에 치수 효과, 가공상의 어떤 여러 가지 다듬질 상태가 좋은가 나쁜가. 그 다음에 노치 효과. 노치가 있는가 없는가. 전부 다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열처리의 표면 다듬질. 표면 다듬질.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마모. 마모가 어떻게 됐는가. 그것에 따라서 전부 다 이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안전율을 적용을 해 줘야 되겠죠.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재료 역학의 여러 가지 법칙입니다. 재료 역학의 여러 법칙, 어떤 법칙이 있는가 살펴보죠. 자, 첫 번째는 후크의 법칙이 있죠. 후크의 법칙. 대단히 중요하죠. 후크의 법칙. 자, 재료의 인장시험. 인장시험에서 우리가 시그마는 어떻게 됩니까? 세로 탄성 개수와
그 다음에 입실론의 변형률에 비례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후크의 법칙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세로 탄성 개수죠. 세로 탄성 개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은 변형률이 되겠죠. 입실론은. 변형률이 되겠죠. 중요한 우리가 공식이죠. 변형률. 또한 이것을 다시 변형하면 A분의 P로 우리가 시그마를 단면적분에 가해진 힘으로 우리가 또 분류할 수 있겠죠. 또 이것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또 다르게 또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델타분의 예를 들어 L분의 델타 이렇게 해도 우리가 분류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결국은 원래의 길이에서 늘어나는 길이의 비율이 변형률이죠. 이렇게도 우리가 공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공칙응력과 공칙변형입니다. 공칙응력과 그 다음에 공칙변형률. 자, 공칙응력. 공칙응력은 어떻게 됩니까? 공칙응력. 이 공칙응력은 그건 시그마 제로로 우리가 나타내는데 A 제로분의 P에 의해서 우리가 표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시그마 제로는 결국 공칙응력이고 이것은 공칙응력을 나타내겠죠. 그 다음에 A 제로는 공칙 단면적이 되겠죠. 단면적이 되겠고 P는 가해진 하중이 되겠죠. 하중이 되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의 단면적 혹은 공칭 단면적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칭 변형률입니다. 공칭 변형률. 자, 공칭 변형률. 이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변형된 길이에 대한 변형 전의 길이분의 변형된 길이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한 것이 그대로 여기서 나왔죠. 입실론은 그래서 결국은 L0분의 늘어나는 길이로 우리가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합니까? L0분의 늘어나는 길이의 원래의 길이를 빼줌으로써 우리가 이것이 바로 델타가 되겠죠.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신장률과 단면 수축률. 신장률과 단면 수축률에 대해서 살펴보죠. 단면 수축률. 자, 이 신장률. 신장률은 방금 설명을 했죠. 그래서 신장률이 되겠죠. 이것은 아까 되겠지만 델타로 우리가 나타냈죠. 그래서 L분의 델타로 나타내고 혹은 이것을 L0분의 L-L0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단면은 어떻게 납니까? 단면은 우리가 파이로 나타내 단면 수축률. 자, 단면 수축률. 이것은 우리가 파이로 나타내는데 이것도 똑같죠. 그래서 A0분의 A-A0 곱하기 100을 해서 우리가 율로 나타낸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로의 비틀림 시험입니다. 제로의 비틀림. 자, 배럴의 비틀림. 타우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G의 감마로 이렇게 나타나요. 중요한 공식입니다. 전단력은 또한 이것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전단력 A분의 P로도 나타냈죠. 단위 면적 대 정형심과 전단력을 나눠줌으로써 우리가 전단능력을 구할 수 있고, 또한 가로 탄성계수. 여기서 G는 가로 탄성계수죠. 탄성계수. 전단은 가로 탄성계수가 들어간다는 거. 응력은 세로 탄성계수가 들어간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전단 변형률이 되겠죠. 전단 변형률. 변형률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로 탄성계수 후크의 법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가 2가 들어갔고 얘가 입실론이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갔죠. 근데 우리가 전단력은 G 감마로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 그래서 가로와 세로의 어떤 차이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등방성 제로의 세로 탄성계수 2와
전단 탄성계수 지하의 관계. 등방성 제로에서 세로 탄성계수와 그 다음에 가로 탄성계수. 가로 탄성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죠. 관계에 대해서. 자, 이것은, G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가로 탄성계수는 거기에 있는 것처럼 2에다가 1 플러스 뉴분의, 그 다음에 2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타낸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뉴는 포화송의 비죠. 이거는 포화송의 비. 포화송의 B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세로 탄성계수, 가로 탄성계수. 그래서 포화송의 B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것은 세로 변형분의 가로 변형률을 나눈 것이 포화송의 B가 되겠죠. 그래서 세로 변형률, 변형률분의 그 다음에 가로 변형률분을 나눈 거. 이것이 바로 포화송의 B가 되겠죠?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성과 경도입니다. 연성과, 그 다음에 경도에 대해서 살펴보죠. 경도. 자, 연성은 말 그대로 재료가 어떻게 됩니까? 변형되어 파괴될 까지 소성 변형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연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성이다. 그 다음에 경강이다. 그래서 연성을 먼저 생각을 해요.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아는 것이 좋겠죠? 재료가 변형되어 파괴될 때까지 소성 변형의 정도. 재료가 변형이 되고 이것이 파괴될 때까지 소성 변형의 정도. 소성 변형의 어떤 정도가 연성이죠. 연성이 있다 없다. 뭐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경도입니다. 경도. 경도는 말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하드니스죠. 얼만큼 단단한가. 그래서 국부적인 소성변형에 대한 재료의 저항성을 의미한다. 국부적인 어떤 상태에서 재료의 저항성, 경도가 있다 없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인성이 있죠. 인성. 자, 인성은 질긴 정도죠. 즉 재료가 파괴될 때까지 에너지 흡수 능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에너지 흡수 능력, 질긴 견딜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흡수 능력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파괴인성이 있어요. 파괴인성. 자, 파괴인성은 뭐죠? 균열이 존재하는 재료에 대한 파괴 저항성입니다. 파괴 저항성. 파괴의 저항성을 우리가 파괴인성이라고 한다는 거 상당히 중요하겠죠. 기억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기초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재료역학은 여러분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로서 또 공학도로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이상은 이런 기초적인 여러 가지 용어와 또한 공식, 법칙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